환급 가면 분할 납부 제도입니다. 자, 우선 환급인데요. 자, 환급이라는 건 뭐냐면은 앞에서도 기본 개념을 잡아드렸죠. 예, 말 그대로 관세가 소비세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안에서 세금을 내고 들어왔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말 그대로 세금을 내지 않고 나간다. 그러니까 또 세금을 내고 들어왔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나라 밖을 나간다면, 그러니까 근데 우리나라 안에서 사용되지 않은 상태로 나가야 돼요. 예, 그렇다면은 세금을 돌려준다 그랬죠. 예, 그래서 그게 바로 환급제도인데요. 그 환급제도의 종류가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 그래서 우선 첫 번째 환급은 관세 환급금 환급이라는 환급이 있는데 이게 가장 기본적인 환급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이런 거예요. 어떤 건에 대해서 세금을 은행에 낸다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은행에 내다 보니까 한 건에 대해서 이중 납부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떤 담당자가 국민은행에 냈는데 국민은행에 냈다는 걸 모르고 우리은행에도 내는 거죠. 예, 그러면 이거는 자연스럽게 전산적으로 두 번 냈다라는 게 이게 바로 그냥 이렇게 발견이 되잖아요. 그럼 그거는 당연히 돌려줘야 되는 거죠. 그런 환급을 관세 환급금 환급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원래 환급이라는 거는 이 환급을 제외하고는 어떤 요건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요건이 성취됐을 때 환급을 해주는 건데 이 환급은 요건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요건이라고 한다면은 이중 납부했다? 그게 요건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개념이구나 알아두시고, 그래서 이제 환급 절차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죠. 이거는 요건이 없으니까 청구하면은 바로 환급해 줍니다. 예, 근데 바로 바로 이렇게 돈을 줄 수는 없다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청구하면은 이를 지체 없이 관세 환급금을 결정한다. 그러니까 하자마자 바로 결정해 준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 돈은 30일 안에 환급합니다. 예, 그래서 그거 알아두시고, 그리고 뭐예요? 간혹가다 이런 경우도 있죠. 원래 환급이라는 건요, 기본적으로는 청구 안 하면 안 줘요. 당연히 그러겠죠. 예, 근데 요 환급은 요건이 없는 환급이기 때문에 만약에 청구를 안 한 상태에서 세관에서 우연히 발견했어요. 예, 그러면은 환급을 청구 안 해도 해줍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청구 안 해도 되는 환급이고,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다? 요건이 없기 때문에. 이런 개념을 잡으시면 돼요. 다음 이제 두 번째 환급은 이제 위약물품 관세환급인데요. 자, 이 위약물품 관세환급은 기본 개념만 잡아드리면은 요것도 이런 환급입니다. 이게 바로 이 위약물품 관세환급이 앞에서 설명드렸던 가장 뭐예요? 관세는 소비세다라는 거하고 딱 이렇게 연결되는 환급이에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물건을 보냈어요. 예, 그리고 보세구역에서 통관 절차를 밟고 나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외국에서 수입 들어온 물품이 통관 절차 밟고 나갈 때 검사가 걸리지 않으면 이 물건은 아무도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볼 수도 없고요. 실제 수입 물건 같은 것에 어떤 개봉의 어떤 권한은 세관용 공무원밖에 없어요. 아무도 그거를 함부로 개봉할 수 없습니다. 근데 검사가 안 걸렸으니까 그대로 그냥 받았겠죠? 그래서 물건을 딱 받았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물건이 지금 여기까지 와 있으니까 이미 수입 신고해서 수리해서 그리고 세금도 낸 상태겠죠, 일반적으로는. 예,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물건을 딱 받았는데 내가 주문한 물건이 안 온 거예요. 예, 그러면은 당연히 어떻게 할 수밖에 없을까요? 이 물건이 뭐 다음번에 뭐 이렇게 수입할 물건이면 모르겠지만 전혀 우리나라에서 쓸 수 없는 물건이라면 다시 10백을 시켜야 되겠죠? 근데 이 10백을 시킬 때 그냥 시키면은 환급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자, 이 물건은 한국에서 이 보세구역을 나왔잖아요. 근데 뭐라 그랬죠? 관세는 소비세라 그랬죠. 소비를 전제로 내는 세금이에요. 예, 근데 만약에 이 보세구역을 나가버렸으면 뭐가 가능해져요? 소비가 가능해지잖아요. 예, 근데 소비가 되지 않은 그대로 그 상태로 다시 나갔다면 당연히 세금을 돌려줄 수 있는데 한국에서 실컷 사용했어요. 그리고 나서 나간다? 이거는 이 개념하고 맞지 않죠. 소비될 것을 전제로 걷었는데 소비가 좀 됐어. 예, 그러면은 세금을 다 돌려줄 수는 없는 거죠. 예, 그래서 말 그대로 요거는 어떤 절차를 좀 겪어야 되는데 어떤 절차를 겪어야 되냐면 물건이 나갔죠? 그러면은 당연히 10백을 벌는데 그냥 10백을 하면 안 되고요. 세관 공무원에게 확인을 한번 받아야 돼요. 당연히 뭐 때문에 확인을 받는다? 말 그대로 이 물건을 진짜 손도 대지 않았다. 진짜 사용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가는, 그럼 세관 직원을 확인하고 나서 수출을 내보내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요런 확인 과정이 하나 필요하구나. 그래서 예, 요 개념. 그래서 요런 개념인데 요 개념이 바로 어디에 딱 나와 있냐면은 그 69페이지 보시면 폐기물품의 관세환급이라고 있죠? 거기 환급 요건에 나와 있어요. 예, 그래서 우선 그 폐기물품의 관세환급 환급 요건 보시면은 자, 이게 1, 2, 3, 4, 5, 이 5가지 요건이 있잖아요. 이 5가지 요건이 지금 제가 이렇게 그려드린 이 순서대로의 요건입니다. 예, 그래서 그 요건 1번 보시면 뭐라고 돼 있죠? 그 69페이지 중간에 그 수입 신고가 수리된 물품이어야 된다. 그리고 관세가 납부된 물품일까? 예, 그래서 수입신고 수리된 물품 당연히 여기서 이렇게 물건 나왔으니까 수입신고 수리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리고 2번 무기가 뭐죠? 수입 물품이 계약 내용과 상이한 물품이어야 된다. 그래서 당연히 이게 1번, 이게 1번 사태. 2번은 뭐예요? 물건을 딱 받았더니 계약내가 주문한 게 안 들어왔네? 이게 바로 2번의 개념인 거죠. 그다음에 3번의 개념은 수입신고 당재 성실 형성이 변경되지 아니한 물품이어야 된다. 예, 이거는 뭐냐면은 말 그대로 여기에서 사용해 버리면은 관세환급을 다 해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 물품을 사용해 버렸다면. 예, 그래서 지금 여러분 요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기서 세금을 냈다 그랬잖아요. 이 세금을 언제 시점으로 여러분 세금을 낸 걸까요? 여기서 세금 냈다 그랬죠? 이건 어떤 시점에서 세금을 낸 거다? 바로 수입 신고 시의 성질과 수량으로 세금을 낸 거예요. 예, 그러면은 수입 신고 그게 바로 뭐예요? 앞에서 공부하셨던 과세물가 확정시기라는 개념이죠. 그럼 수입 신고 시의 성질과 수량으로 세금을 냈다면 당연히 이게 환급을 받으려면은 그거하고 똑같이 나가야지만 예, 그래야지만 환급을 똑같이 그 금액 전체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말 그대로 수입 신고 시의 성질과 현금이 변경되지 아니어야 된다. 예, 그게 바로 그거 때문에 그 의미가 잡히는 거고요. 그리고 4번 수리로부터 1년 안에 그 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하여야 된다. 예, 그래서 예, 이게 바로 뭐예요? 3번을 확인하고자 하는 절차입니다. 일반 수출은요. 솔직히 수입도 거의 검사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수출은 검사를 많이 할까요? 당연히 더 안 해요. 그러니까 그냥 휙 나가버렸거든요. 근데 위약물품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위약물품에 관련된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위약물품 수출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그 위약물품 수출이라는 거에 과정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약물품 수출은 그냥 휙 나가버리면 환급을 못 받습니다. 이것처럼 이런 절차를 예, 겪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여기서 뭐라고 돼 있죠?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물품은 보세구역에 반입해야 된다라고 돼 있죠. 그럼 물건이 나간 날짜로부터 1년까지는 이 보세구역에 들어와서 네가 맨 처음 수입신고 당세 성질 수량 그대로 나가는지를 확인받아라는 뜻이에요. 예, 근데 여기서 그걸 1년으로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나온 날짜로부터 1년 안에. 그래서 예, 1년으로 왜 정해놨을까? 이거는 이런 생각해 보시면 돼요. 말 그대로 1년이 만약에 넘게 물건을 갖고 있었다면 솔직히 물건을 사용한 게 아닐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계약 내용과 상이한 물건이라면 1년 동안 그거를 발견 못할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거를 1년이란 개념을 만든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럼 1년 안에 이 보세구에 들어가서 확인을 받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뭐 해야 될까요? 여기에 있으면은 뭐가 증명된 게 아니냐면 한국에서 나가야지만 이 물건은 우리나라에서 소비되지 않는구나의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뭐가 됐을 때 해야지 환급을 받는다? 수출이 나가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순서대로의 요건이죠. 어떻게 보면 1, 2, 3, 4, 5 이게 순서대로의 요건인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 하시고 근데 여기서는 이제 폐기해야 된다라고 돼 있는데 지금 그 위약물품 수출이라는 게 그 원래 수출 그거는 3번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68페이지 거기. 예, 근데 이 위약물품 수출이 종류가 3가지가 있는 거예요. 우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조건을 다 갖춘 다음에 수출을 한다 해도 환급이 되고요. 또 하나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 조건을 다 갖추고 나서 뭐 해도 된다? 수출 대신에 우리나라에서 세관 직원이 보는 앞에서 승인을 얻고 물건을 폐기해 버려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거 역시도 당연히 뭐가 증명되는 거죠? 우리나라에선 소비 안 해. 이게 증명되는 거죠. 예, 그러면은 수출 아니고 폐기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당연히 이런 계약 조건의 위반이면 폐기할 수밖에 없죠. 만약에 먹는 거가 수입 들어왔는데 그 먹는 거가 상했다. 이런 상한 그 물품을 다시 수출해서 뭐예요?
그쵸? 예, 그럼 그쪽 나라에서도 너네가 알아서 폐기해. 뭐 나는 당연히 새 상품 보내줄게.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쵸? 예, 그래서 수출에 가름해서 폐기를 해도 환급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만 증명되면 되면 된다. 우리나라에서 소비 사용되지 않아. 이게 증명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위약물품 환급이구나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위약물품 폐기, 위약품 수출 다 똑같은 절차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그거만 달라지는 거죠. 다음에 이제 5번 보시면은 멸시 변질 손상 시와 관세 환급이라는 게 있는데요. 자, 요거는 조금 더 다른 거예요. 요 변질 손상 시와 관세 환급이 옛날에 한번 시험 문제가 나왔었죠. 네, 그래서 자, 그럼 요거는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어떤 물건이 보세구역에 들어왔어요. 근데 이 보세구역은 일반 보세구역이 아닌 국가가 운영하는 지정보세구역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서 물건이 들어와가지고, 예, 말 그대로 신고해갖고 수리해갖고 세금도 다 냈어요. 이제 빼기만 하면 되거든요. 예, 빼기만 하면 되는데 딱 빼려 그럴 때 갑자기 너무 비가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고 내일 뺄게요.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그 비가 멈출 줄을 몰랐던 거죠. 예, 그리고 이 지정장치장에 뭐 배수 이런 시설이 좀 잘못돼 있어갖고 그 물건이 물에 젖어버렸어요. 근데 그 물건은 물에 젖는 순간 무용지물이 되는 물건입니다. 실제로 그런 물건이 있어요. 그런 물건이 뭐냐면 오리털. 예, 오리털 같은 게 수입이 많이 들어와요. 예, 오리털이 언제 수입이 많이 들어오냐면 6, 7, 8월에. 그러니까 항상 앞서서 들어오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오리털 통관도 꽤 하는데, 예, 그리고 오리털은 물에 젖으면 무조건 끝장입니다. 예, 그래서 말 그대로 날씨를 잘 보고 출고를 해야 돼요. 어쨌든 뭐 이런 상태에서 그 다음날 이게 출고한다는 게 이 물건이 젖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 물건을 못 쓰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거는 나간 적은 없죠. 나간 적은 없지만 자연스럽게 뭐가 증명됐죠? 보세구역 안에 있으면서 이 물건은 우리나라에서 사용할 수 없어. 이게 자연적으로 증명된 거예요. 예, 그러면은 그 상태 그대로 당연히 뭐가 된다? 환급이 되게 됩니다. 예, 근데 여기서 이게 지정보세구역에서 이런 일이 있었을 때 관세환급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럼 특허보세구역에서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특허보세구역에서는 관세환급이 될까요? 안 될까요? 특허보세구역에서는 관세환급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걸 좀 생각하셔야 돼요. 자, 특허보세구역에서 만약에 똑같은 일이 일어나면 그거는 그 운영인의 책임이 되는 거예요. 이 지정보세구역은 국가가 운영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국가가 운영하니까 국가가 책임진다는 개념으로 관세를 환급하는 거죠. 예, 근데 특허보세구역은 당연히 개인이니까 걔가 두 가지를 다 해야 된다 그랬죠. 기억나세요? 물건값도 물어줘야 되고 국가의 세금도 걔가 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근데 당연히 지정보세구역도 똑같은 개념이죠. 근데 국가에서 운영하는 곳이니까 세금을 낸다라는 개념이 무슨 뜻이 될까요? 세금을 국가에서 환급해 준다라는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멸시변질 손실 관세 환급은 의의가 어떻게 보면 전체를 다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수리된 물품의 수리 후 계속 지정보세가 장치되어 있는 중에 재해로 멸실변질 손상이 됐을 때 그 가치가 떨어졌을 때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완벽하게 멸실됐다면 전부를 환급하는 거고요. 만약에 오리털에서 일부만 젖었어요. 그럼 일부에 해당되는 그것만 관세로 환급해 주겠죠. 네, 그래서 그거 개념 잘 잡아 놓으시고요.